네, 마켓 시그널 시간입니다. 최현준 전문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궁금한 점이 좀 많습니다. 지금 시장이 예상을 어떻게 좀 비껴간 흐름도 보여주는 것 같고요. 다시 약보합권으로 돌아선 모습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 실적과 관련해서 지금 시장이 보내고 있는 신호 어떻게 포착을 해봐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실적은 전일 흐름들 정도가 나온 것 같습니다. 7조 2천억 정도니까 시장에서 사실상 이제 6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7조 8천억 정도가 원래 예상이 좀 됐었죠. 근데 이제 7월 달로 넘어오면서 실적까지 나서 7조 2천억 정도가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전반적으로 좀 있었고, 삼성전자의 전반적인 주가 흐름 자체도 그 상태에서 흐름 자체가 사실상 빠르게 못 좋아지고 위아래 꼬리를 다 다는, 그래서 전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7조 2천억에 대한 얘기가 또 전일 좀 있었는데 실적 발표 바로 전날이죠. 있다 보니까 그러한 구조가 좀 형성이 좀 됐었고, 금요일 아침에도 삼성전자의 실적 가이던스가 그 정도라는 사실이 일단 시장에서 약간 부담을 좀 느끼는 그러한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실적 가이던스가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의 흐름을 상하방 변동성하고 크게 주는 것은 아니지만은 시장 자체가 이제 실적에 대한 삼성전자의 그 가이던스가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되면 실적에 대한 신뢰도를 좀 잃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2분기 역시도 신흥국 중에서 또 탑픽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움직임이 좀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삼성전자의 이러한 실적이 좋지 않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좀 부담으로 작용하는 그러한 형태다 보니까 시장의 혼조세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는 구간인 것 같고요. 오늘 일단 중시장도 지금 현재 소폭 하락 출발을 하게 됐는데, 중시장이 소폭 하락 출발을 하다 보니까 선물 역시도 거기에 좀 반응하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 자체는 크게 무너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이런 실적 가이던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좀 발목을 잡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혼조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지금 어제에 이어서 어제는 그 보유 종목들 그대로 가져가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오늘 역시 그런 관점인지 궁금하고요. 지금 삼성 SDI가 조금 많이 밀립니다. 어떻게 전략을 잡아봐야 될까요? 네, 전반적으로 이제 종목들 좀 보고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삼성 SDI 같은 경우에 이제 먼저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이제 전고점 베이스가 근처까지 이제 17만 천 원대까지 다시 또 올라왔다가 이제 다시 또 밀려버리는 형태가 돼버렸죠. SDI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일정 부분의 박스 구조를 계속적으로 좀 띄고 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상단 17만 원대 초반선하고 하단 16만 원대 초반선하고가 엄밀히 말해서 상하방 박스 구조가 형성이 좀 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하방 박스 구조 형태로 좀 대응을 하셔가지고 윗방향을 돌파한 척을 완벽하게 하기 전까지는 중기적인 관점에서의 보유는 그대로 유지를 하겠지만, 단기적인 형태의 흐름이라면 오히려 16만 원대 초반에서 매수, 17만 원대 초반에서는 매도 관점으로 해서 단기 박스 형태의 대응을 하자라는 관점이고요. 저는 넘어가리라고 봅니다. 17만 원대 넘어가리라고 보고 있는 저희 의견은 바뀌지 않았는데, 단기적으로 이제 시세상의 답답함, 또 시세상의 움직임에 대한 흐름에 대한 답답함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구조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래에셋증권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시점에서 본다라면은 상승 구조가 유지하고 있는 구간인데요. 전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금리 인하를 미리 시장에서 선반영하고 있다도의 시그널입니다. 근데 이제 이 자리에서는 이제 금리 인하가 완벽하게 확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금리 인하가 아마도 이번에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금리 인하가 안 되게 된다라면 오히려 그 구간에서 흔들림이 조금 형성이 좀 될 겁니다. 오히려 그 자리가 매수의 구조에서는 좀 적합한 자리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금리 인하 발표가 있는 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미래에셋증권을 좀 가지고 나올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좀 갖고 좀 보셔도 크게 무리가 없다. 이번에만 금리 인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마 다음 달에도, 그 다음 달에도 아마도 금리 인하에 대한 포커스는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화두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활성화 좀 되게 된다라면 건설 섹터라든지 증권 섹터가 추가적인 움직임이 좀 보일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미래에셋증권은 관심 있게 좀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종목이죠. 네이버입니다. 전일 시장을 살려놓은 전반적인 구조 속에서 가장 강세 구조를 전일 시장에 있었던 두 종목 중에 하나죠. 한 종목은 SK하이닉스, 한 종목은 네이버였는데요. 오늘 자리에서는 사실상 이렇게 큰 움직임을 못 보입니다. 이 시장이 완벽하게 이탈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승 구조는 유지가 될 것이고,
모멘텀적인 베이스도 바뀌지 않았지만은 실적 시즌에 유독 약한 모습을 계속적으로 좀 보인다라는 것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직까지 그 라인의 IPO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시즌에 조금 흔들림 자리가 오히려 뭐 매세 구조로서 적합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10만 원대를 살짝 이탈한다든가 하는 형태를 보인다라면은 장기적으로 매수를 좀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본다라면은 보유자들만 보유를 할 수 있는 그런 구간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 좀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종목은 고려아연입니다. 전일 좀 흔들림이 좀 있었죠. 전일 흔들림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어떤 흔들림은 좀 있었습니다. 전일 시장에서 흔들림이 좀 있었고 종가 부분의 아래꼬리를 다시 살려내는 모습인데요. 금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단기적인 속박세에 들어가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단 39만 원대 초반선 그리고 상단 40만 원대 초반선. 근데 이 40만 원대라는 저항 자체가 이렇게 큰 저항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제가 단기 목표가로 말씀을 좀 드리긴 했지만 40만 원대라는 이 저항이 사실상 이렇게 큰 저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자리가 끝나면 오히려 내일자리에서 좀 강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간밤에 구리 가격이 거의 뭐 며칠 연속으로 꾸준한 상승세를 계속적으로 보이다가 4일 연속 상승세를 좀 큰 폭으로 보이다가 전일자리에서 구리 가격이 좀 조정을 받았다는 점이 고려아연의 또 다른 그 오늘 주가의 발목을 좀 잡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측면이라고 하고 보니까 고려아연 자체가 눌림목이 형성이 좀 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오늘자리보다 내일자리가 조금 더 강세 구조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으로 고려아연 접근을 하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 금호석유입니다.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는 산업재 섹터 중에서 윗방향으로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오히려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는 움직임 자체가 좀 상당히 좀 양호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 고점 넘고 나서 마찬가지로 중국시장 확인하겠다라는 의지가 좀 강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시장 2100대가 빠른 속도로 수복이 안 되다 보니까 화학 섹터들이 올라가다 멈췄고 다른 산업 섹터도 마찬가지 구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2100이 확인되는 구간에서 조금 탄력을 보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역시도 중국시장의 미세 경기 부양 계획을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한 측면이라면 화학 섹터 같은 경우에는 눌림목 구간에서는 매수가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 좀 참고하시고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관심 종목 외에 오늘 LG그룹주가 조금 더 강세를 좀 보이는데 아마 삼성전자에 대한 반발력이 아닌가라고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이 삼성전자라는 우리나라의 극대형사 또 IT 대표주가 움직임 자체가 정치되게 된다라면 후반에 살아날 수 있는 LG그룹주의 움직임이 차별성을 띠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 좀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관심 종목과 더불어서 LG그룹주까지 코멘트를 좀 달아주셨는데 어제는 매수 시그널 들어온 종목을 가져오시지 않으셨어요. 오늘은 새롭게 좀 종목이 나왔나요? 금융시장 역시도 이제 조정세를 좀 보이고 있고 물론 이제 저는 내일 시장을 조금 좋게 봅니다만 사실상 금융시장의 조정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는 구간에서 굳이 서둘러서 매도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관점에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오히려 그냥 보유한 종목들을 위주로 해갖고 보유를 해가지고 매매 자체는 오히려 내일이나 모레 정도로 일자를 좀 미루는 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이제 이번 주에는 옵션 만기도 있고 금통위도 있고 또 FOMC 회의록 발표도 있고 여러 가지들의 굵직굵직한 이슈가 상당히 좀 많은 주간이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들에 의해서 증시 자체가 상하방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구간들 감안하시고 금일자리에서는 매수보다 오히려 관망 정도의 형태를 보이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네, 좀 더 지켜보자는 의견이시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마켓 시그널 최현준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